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갑질 훈남. 네, 저희 네이버 게시판하고 여러 게시판들에 올라온 그 갑상선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죠. 자, 인터넷이 또 말썽 부리기 전에 올라온 질문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훈수 드리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향매님 상담을 부탁한다 하는 글 올려주셨네요.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군요. 크기가 크다. 위치도 안 좋다. 림프절 전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고주파 수술은 안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어도 고주파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냐. 네. 반을 떼어내는 것도 흉터가 생기는 것도 너무 싫다. 그쵸.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뭐 나중에 보시면 되죠, 방송은. 아마 요 주변보다 조금 더 검은 부분, 여기가 암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해가 되네요. 갑상선을 굉장히 갑상선 피막에 가깝고 수술해 보면은 약간은 피막 침범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다른 혹들도 있는데 이런 혹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평가를 하겠지만 초음파 사진 봐서는 그렇게 우려스러워 보이진 않고요. 여기서부터는 유방 사진이네요. 다른 내용은 없고 뭐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수술해 보면은 또 미세전이 한두 개 나올 수는 있는 정도. 일단은 위치가 피막 침범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 저라도 고주파보다는 수술을 권해드렸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칙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잘 회복되고 괜찮으니까 네, 반을 떼어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뭐 엄청 저하된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흉터 생기지만 뭐 이거는 저렇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물론 당연히 이런 점들이 싫죠. 그러나 그렇다고 암을 놔둘 순 없지 않냐. 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는 대신에 내 몸에서 이 녀석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진료 과정 선택하시면서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이 방을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다른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시청하시면서 나도 필요하면 그런 건 좀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댓글창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질문이 다 끝날 때 기다렸다가 댓글을 올리시다 보면 방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서 방송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은 차이가 꽤 있어서 제가 제 할 얘기 마치고 좀 기다리더라도 그 방송 끝난 거 듣고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막 댓글 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끝내는 경우 이렇게 고민스러운 질문들이 오늘은 눈에 또 더 띄네요.
7mm짜리인데 암 진단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7mm 유두암이네요. 그쵸? 유두암이겠죠. 1년 동안 추적 관찰하자 했어요. 요 추적 관찰하자는 일단 병원 쪽에서 그렇게 권했다 이런 뜻인가요? 어쨌거나 본인도 추적 관찰 중이시란 뜻이겠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갑상선 미세 유두암의 그 능동적 감시죠. 그냥 뭐 갑상선 암은 특히 1cm도 안 되는 미세 유두암은 놔둬도 굉장히 예후가 좋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아니,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입증이 뭐 이젠 됐다고 봐야죠.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당사자들은 이걸 지니고 사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 진단하고 추적을 시작한 초반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아, 내 수술을 그냥 차라리 하자.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요거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죠. 왜냐하면 암을 수술하고 나면 또 이게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전신마취 한번 하고 났더니 몸이 영 예전 같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암은 수술을 하면 여기 눈에 잘 띄는데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흉터가 뭐 환자분들한테 주는 또 이렇게 상실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갑상선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또 매일 약을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상당한 삶의 질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미세유두암은 수술 안 하더라도 환자분이 평생 아무 탈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럼 수술을 하지 말고 한번 경과만 봐보자. 이렇게 능동적 감시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능동적 감시를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봤죠.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뭐 나중에 재발하는 분들이 있고 혹이 커져서 수술하게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아주 일부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성공적으로 살았고 뭐 수술을 나중에 가서 하게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잘못되진 않다. 그냥 그때 수술하면 또 그때 또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술보다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능동적 감시는 1cm가 안 되는 크기의 미세 유두암의 아주 정식 치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치료를 미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관찰하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수술과 능동적 감시 둘 중에 하나를 환자분께 권한 것이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능동적 감시가 돼도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것도 그럼 수술하고 나면 내가 정말 엄청 힘들어지느냐? 뭐 또 이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으나 또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적응해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지, 또 저것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네. 또 수술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또 수술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지금 너무나 저는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게 되죠. 우선은 저는 환자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갑상선암이 7mm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위치가 좋다. 피검사에 이상은 없다. 뭐 요거 정도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저거까지만 보면 뭐 다른 또 뭐 그거 다 검사하셨겠죠. 능동적 감시를 병원 측에서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뭐 환자분의 현재 상황이 그 병원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보더라도 능동적 감시를 할 만하다. 거기까지는 맞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제 병원에서 환자분이 이제 검사를 쫙 다 했는데 지금 하늘 우주님처럼 능동적 감시도 충분히 해볼 만하신 분이라면, 근데 환자분은 놔두자니 불안하고 수술을 하자니 너무 걱정되고, 그런 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환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능동적 감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동적 감시는 뭐 빨라야 다음 검사가 6개월 뒤니까 적어도 6개월 동안 환자분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추적 관찰하자 그랬으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년 동안 잘못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는 지금 적어도 6개월, 뭐 길게 보면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동안 심사숙고하는 것도 뭐 만만한, 지금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생기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셔라. 우선은 한번 지내보셔라.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또 예를 들면, 네, 근데 좀 지내보니까 지금 이러셔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안 되겠어. 수술을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시면, 근데 수술하고 났더니, 또 이런 문제로 다시 후회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능동적 감시를 하다가 후회가 되면 그땐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쵸? 능동적 감시를 하고 있으면 수술과 능동적 감시 계속 두 개의 옵션을 다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났더니 괜히 수술했나?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능동적 감시를 할래. 그 옵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는 결정을, 옵션을 다 갖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셔라. 수술을 결정하시더라도 수술을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수술해서 더 안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 쳐요. 그렇더라도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심사숙고했고 뭐 이 정도는 감수할 마음 먹고 수술한 거니까 이제 와서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길이 나에게 최선이야. 그 생각이 들을 때까지 시간을 쓰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늘우주님께서도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알겠는데요. 시간을 활용하셔라. 그렇게 좀 훈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전절제도 저하증, 항진증이 생길 수 있나요? 전절제라는 것은 갑상선을 전체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절제란 말이에요. 갑상선 전체 절제. 그렇기 때문에 저하증은 뭐 생긴다고 봐야죠. 갑상선이 없으니까 갑상선 기능을 할 수 없겠, 우리 몸 안에 갑상선 기능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하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기능을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피검사상 정상이 나오도록 치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치료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지내신다면 저하증이 오겠죠. 항진증은 생길 수가 없죠.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몸에 그 갑상선이 원래 갑상선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거를 제거하는 게 갑상선 수술인데 이게 아니라 갑상선이 뭐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조직에서 항진증을 일으켰다. 뭐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절제를 하고 나서 항진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마미님 안녕하세요. 미세유두암을 능동적 감시를 하고 싶어도 수술 권하는 병원이 많아서 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 말씀도 참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끔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깔때기 병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미세유두암은 수술과 능동적 감시가 현재 동등한 옵션 아래서 환자분께 선택권이 주어져야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못하겠고 능동적 감시도 못하겠는 분들한테 현재 연구 단계의 기술로서 고주파 절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다. 거기까지 이렇게 딱 세트로 환자분께 옵션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병원인데요. 그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면은 그냥 전 병원의 전 교수님들이 능동적 감시조차도 다 무시하고 수술만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또 고주파 절제술은 거의 무슨 사이비 시술처럼 환자분을 오히려 야단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병원마다 큰 병원엔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그 병원에서 접수할 때 그 접수하는 직원이 어느 교수님한테 예약해 주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해서 직접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마미님 되게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소나무님 도움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고요. 뿌까뿌까 혜진님. 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양성결절로 진단이 되셨군요. 아이고, 이게 왜 통째로 움직이나요? 양성결절로 진단이 됐는데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하나요? 우선 양성결절이다 하는 거는 암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양성으로 진단이 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아요. 암도 아닌데 그럼 놔두면 되지.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양성이지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암은 아닌 건 알겠는데 여기 너무 커. 그래갖고 난 이렇게 불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 심지어는. 그러면 그때는 암이 아니지만 치료를 하는 게 낫겠죠. 즉 그럴 때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본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가 읽다 보니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암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더라. 이런 말도 막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전에는 전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막 침 삼킬 때도 걸리는 것 같고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럼 저 치료할래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판단이 필요하죠. 이분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이분은 정말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예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말한 건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의술을 과대 포장하려고 쓴 용어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악보를 보고 이렇게 그대로 부르는 거는 컴퓨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컴퓨터가 연주하는 기계음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악을 정말로 듣기 좋게 하려면 이 가수가 발성을 한다든가 걷다 감정을 실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지만 자 그럼 환자분은 지금 불안한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혹시 이분이 조금 더 지나보면 불안한 거는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상 초음파나 세포검사 결과지 같은 걸 봤더니 이건 아무리 봐도 나중에 결국엔 커질 것 같네. 그러면 치료 안 하고 두더라도 결국 얼마 안 지나서 치료하게 될 것 같네. 근데 환자분은 지금 불안해 하셔. 그럼 치료하는 게 낫겠죠, 지금. 근데 환자분은 제법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도 여러 객관적 데이터상으로는 얘는 놔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치료 방침을 정하는 고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는 건 예술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려면 이렇게 인터넷 상담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 의사랑 환자가 만나서 상담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뿌까뿌까 혜진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글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봤었던 것까지는 쭉 돌아와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뿌까뿌까이지님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 드렸던 분인데 추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혈부의 3.3mm 결절. 추가 질문이 뭐였더라? 일반적인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초음파상 카테고리 4 혈부의 3.4mm 저의 코를 6개월, 1년마다 다시 추적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제일 일반적인
진료 방침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혀부결절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요, 6개월 사이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좋죠.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잠시 뒤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금요일 9월 3일 저녁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거의 다 됐죠? 우리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침 9시 45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저도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